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잠시 동안은 백수인 정디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 영상과 다르게 좀 심각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이게 바로 영상 제목에 달렸던 것 같이 의사들의 자살과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보다 의사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왜 자살률이 높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이라는 곳에서 의사들의 자살과 정신건강에 관한 10가지 팩트를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밑에 정보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팩트.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중 가장 흔한 이유는 아예 치료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정신건강질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다녔던 의대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 자기가 원하면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가서 이 학교 자체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미국에서는 매년 300명 정도의 의사들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제 학교에서는 한 반에 한 160명 정도가 있는데 이 2배가 되는 두 반이 매년 자살을 선택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자살을 선택한 의사들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보다 정신건강 치료를 덜 받았다 그래요. 하지만 두 그룹 다 비슷한 율로 우울증이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그래요. 네 번째, 일반 남성 인구보다 남자 의사들의 자살률은 1.41배 높다고 그래요. 여성 의사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훨씬 높은 2.27배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자살은 24살에서 34살 사이에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고라 그래요. 여섯 번째, 레지던트 중 28%는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4분의 1은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나이의 미국 일반인 경우 7에서 8% 정도라 그래요. 일곱 번째, 정신건강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불면증이나 불안함 등등을 자가치료하는 의사들은 자살률이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자가치료, 주로는 처방약으로 증상들은 줄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여덟 번째, 한 연구에 의하면 23%의 인턴들은 자살을 생각해봤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 중 인터넷으로 사회,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인턴들의 자살률은 50%가 줄어든다 그래요. 아홉 번째, 번아웃이 되는 이유는 일 아니면 작업량, 비효율적인 일, 부족한 자율성, 일의 의미, 그리고 일과 집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 때문이라고 그래요. 열 번째, 치료가 되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는 의사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부른다 그래요. 이것으로 의사들의 자살과 정신건강에 대한 10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10가지 말고도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이 의사들은 정신건강 상담을 아예 다른 주, 다른 도시에 가서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이런 정신건강 상태, 질환이 있다고 알려지기 싫고, 그리고 만약에 내 의료 기록에 이런 정신건강 상태가 써져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다른 가명을 써서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물론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저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환자들은 한 달, 두 달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침대에서 자신 스스로 숨도 못 쉬고 눈도 깜빡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욕창 같은 것도 생기고 등등 해서 이런 걸 매일 보다 보면 어쩌면 무덤덤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환자가 내가 치료할 수가 없고 치료를 한다 그래도 이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사들에게 우울증을 더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라도 전구를 못 가는 수학자가 있고 아무리 운동을 잘해서 매년 수십억을 버는 운동선수라도 돈을 관리 잘 못해서 파산을 하는 운동선수가 있듯이 의사가 된다고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사람이니까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정신 건강을 치료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꺼려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 건강 치료를 받기를 꺼려한다. 상담을 받기 꺼려한다. 그게 어떤 이유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걸 덜 상담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럽더라도 지금 상담을 받아서 좋아진다면 당장 상담을 받아야죠. 제가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미국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의사가 건강질환이 있지 않는데도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라든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 상담을 하면서 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에 여기에 보시면 Suicide Hotline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번호에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은 평소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꺼려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